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이슈는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대부분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무슨 미세먼지 얘기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만나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공동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니죠. 서울, 경기 공기가 충청, 강원으로도 넘어가고 또 남부지방 미세먼지가 수도권으로 날아오기도 하죠. 큰 틀의 지역 간 새로운 협력이 시작된 건데요. 또 어떤 숙제가 있을까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선입니다. 경기도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으로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많게는 30mm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충남,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원주도 29도, 대전, 대구, 광주 33도로 무덥겠습니다. 2018년 7월 11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요즘 공기질 참 좋죠. 며칠씩 대기 정체와 국내외 오염물질로 답답했던 미세먼지 가득할 때와 비교하면 아주 살만합니다. 물론 계절과 날씨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미세먼지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세먼지의 출처를 두고 국내냐 해외냐 논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옮겨다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지자체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두고 정책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커뮤니케이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날씨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은 계절적인 요인이죠. 원래는 한 5월 초쯤이면은 미세먼지가 사라졌었는데, 네. 올해는 좀 한 달 정도 더 지속이 된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 11월 중순경까지는 좀 깨끗한 하늘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한 5월 정도면은 예년에는 미세먼지가 사라졌었는데 이번에는 좀 길게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까요? 이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 먼지 사정은 해마다 달라지고 달마다 달라지는 거라서 정말 매일매일 다른 거죠.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지자체장들도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텐데요. 그렇죠. 네. 이제 겨울에 다시 또 11월이 오면은 중국에서도 난방을 시작하고 우리도 미세먼지 배출하면서 대기가 정체되면은 농도가 또 높아지고 해소까지 참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이게 미세먼지의 여러 가지 원인 아직도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내기도 어렵고요. 원인은 예. 뭐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환경부에서는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하고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석탄 화력 이렇게 세 가지만 해결하면은 미세먼지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물론 이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지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우리나라에서부터 저쪽 아프리카 서해안에 이르는 중저위도 지역이 겨울철이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원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아, 인간이 인공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원료를 태우고 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평양도 서울 못지않게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평양에 서울처럼 자동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경유차가 많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평양도 미세먼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 자연적인 요인들은 주로 뭐가 있습니까? 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이 건조한 토양입니다. 사막 먼지죠. 같은 이런 곳인가요? 그렇죠. 중국의 서북부 지방은 사막이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의 경우에는 겨울철에 우리가 옛날에는 보리농사, 밀농사를 졌는데 지금은 아무 농사도 짓지 않고 논하고 밭이 그냥 벌거벗은 채로 겨울을 나죠. 여기에 이제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을 하고 서울의 경우에도 날림먼지라고 해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먼지에다가 특히 겨울철에 발생하는 그런 공장에서의 배출되는 먼지, 석탄 화력 발전소, 경유차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걱정인데요.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지역 간에 주고받고 있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겠네요. 지역 간에도 바람을 타고 굉장히 많은 양의 미세먼지들이 옮겨 다니죠. 근데 어제 일부 언론, 정확하게는 한 중앙 일간지하고 지상파 방송 한 군데에서 좀 이상한 자료를, 이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라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쪽에는 자료가 없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서울, 경기, 충남 이렇게 각 지역에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하고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분석을 해놓은 건데, 결과가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12%밖에 안 되고, 중국에서 오는 게 49%고, 다른 지역, 경기 남북부, 인천, 충남에서 오는 게 39%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왜 먼지가 그렇게 서울을 향해서 그렇게 몰려들까요? 충남도 가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충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얼마 없고 다른 지역에서 온다. 이건 자가당착적인 거고, 왜 이런 잘못된 자료들이 돌아다니는지,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자료이고요. 미세먼지가 어디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나는 충남 지역에서 온 거고 나는 서울생이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환경부가 왜 이런 자료를 만들 생각을 했었는지부터가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이런 자료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미세먼지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옆집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집에 전혀 안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중국에서 49%가 온다. 이런 식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환경부 소속의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출처로 한 보도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신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치화할 수 없다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만약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충남의 화력발전소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가까운 경기 남부라든지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런데 그걸 수치화해가지고 이렇게 서울에서 발생하는 거는 12%밖에 안 되고 충남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은 그런 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이건 과학적인 게 아니죠. 그렇겠군요. 이런 자료보다는 좀 정확하게 발생 과정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짐작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시시때대로 바뀌는 것을 가지고서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수치화시키는 것은 좀 자가당착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학자들도 참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것이 원인 규명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는 별로
배출 안 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중국에서 온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내뿜는 미세먼지가 중국에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정확한 조사가 전제돼야 되는데 예. 그 조사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미세먼지라는 게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예.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간대에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을 해서 그게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투자가 많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예. 우리 정부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남의 탓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자료를 보면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미세먼지는 황사하고 비슷한 중국 서북부에서 발생해서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는 게 거의 유일하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듯이 북경 근방, 산둥반도 근방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오는 거는 기상학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환경 과학자들하고 예. 그다음에 기상학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상학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관계도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 먼저 그런 전문성을 갖춰야 다른 나라하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얘기를 할 때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자체 간의 공조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정책적인 합의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 사흘 만에 150억을 날려놓고 경기도 탓을 했어요. 경기도는 또 서울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지자체건 정부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이해관계를 두고 정책적인 이해관계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거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예. 이 지자체들 사이에 정보 교류가 필요하고 정책적 합의가 필요한 거는 분명한데 과연 1년에 2번씩 환경부 장관하고 자치단체 장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국장급 회의가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월별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그렇죠. 그러죠. 예. 근데 이 국장급 회의라는 데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아하.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이거보다는 환경부에서 전국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발생하고 이동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대책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거를 지자체들이 나누어서 서로 합의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지역 전체를 먼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자율형 사립고와 강남에 있는 중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잇따라 유출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강남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가 3학년 기말고사를 앞두고 일부 학생들에게 수학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의 자사고에서는 2학년 학생 2명이 지난 3일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문학 과목 시험지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시험지를 개별 보관한 책임을 물어서 교사에 대한 교원 인사위원회도 열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의 아파트 임대 시장에서 10곳 가운데 7곳은 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등록된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8만 9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72%인 6만 4천여 건이 전세 형태로 거래됐습니다. 전세 비중은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2015년부터 60%대에 머물렀지만 전세를 끼고 투자한 갭 투자자가 내놓은 물량이 늘고 수도권 내 새 아파트에서도 전세 공급이 대거 풀리면서 다시 70% 선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제적 위기 가정 2,600여 가구를 찾아내서 7억 3,8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들 가구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생활고로 빚어진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거주 위기 가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한 가구나 가스, 수도,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린 인천광역시가 현 청사를 정밀 점검합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신청사 건립에 앞서서 기존 청사의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먼저 점검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위한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시청 본관과 민원동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청사의 기능적 결함을 조사해서 보수, 보강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해왔던 신청사 건립 사업은 정부의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평가를 받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스마트폰으로 버스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경기 버스정보 앱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한 사항은 우회 노선과 정류소에 대한 안내 기능과 출발, 도착지에 대한 즐겨찾기 기능 추가, 전체 노선 번호 목록 확인과 출근 시간대 예약 버스 표출 기능 등입니다. 우선 노선과 정류소에 대한 안내 기능은 이용자가 노선 번호나 정류소를 검색할 때도 표출되도록 개선했습니다. 길찾기 서비스 이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노선 정류소만 등록이 가능했던 즐겨찾기 항목에 출발지와 도착지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서울 중고등학생들이 북한을 찾아서 평양에 있는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제8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정책 제안서와 사업계획서를 조 교육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참여위는 오는 12월 평양에서 전통문화 공연과 운동회 등 남북 학생 문화교류 행사를 열자고 제안할 계획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정책에 반영하거나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결시가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복지카드를 수십 장씩 허위 발급해서 마음대로 쓴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오산시청 소속 37살 김모 주무관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결식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카드 31장을 몰래 만들어서 최근까지 1억 5천만 원 가까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발급한 카드를 주위에 나눠준 뒤에 경기도 수원과 오산 일대에서 함께 사용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타로의 나이트 플라잉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분 20초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은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남 세곡 119 안전센터가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세곡동 하면은 강남구 맨 아래쪽에서 서울과 경기에 있는 곳인데 오늘 라수찬 소방재난본부 현장 대응단의 현장 지휘팀장 라수찬 팀장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지휘팀장 라수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세곡 119 안전센터가 신설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인근에 119 안전센터가 없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남쪽 끝자락인 강남구 세곡동 일대는 수서 119 안전센터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요. 네.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서울 시내 대표적인 황금시간 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세곡 119 안전센터 신설로 강남구 유련동, 자곡동, 세곡동 일대에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5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금시간 목표제란 화재 구조 구급 상황에서 5분 이내에 출동 소방력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돌아다니다가 소방서를 보면은 소방서가 있고요. 그리고 119 안전센터가 있는데 두 개는 규모의 차이인가요? 관할 지역 범위 차이인가요? 보통 서울에 네.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요. 네. 24개의 소방서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권원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출동 소방력을 네. 해당되는 자치구에서 통합 관리한다라고 하면 소방서 개념이 되겠고요. 소방서 그 산하에는 4개에서 5개의 소규모 단위의 119 안전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급한 상황에서는 황금시간, 특히 5분 내에 도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119 안전센터가 그냥 없던 지역에 생겨났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관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소방활동 장애 지역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소방차 통행로 노면 표시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는 소방차가 출동 시에 통행로를 즉각 인지해 신속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긴급 소방차에 대한 우선 통행을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작년까지 서울 시내 주요 취약지역 총 580개소에 소방차 통행로 노면 표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협력도 필요한데요.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해서 신고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재난신고를 하실 때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신고 후 바로 끊지 마시고 전화를 받는 소방관이 물어보는 내용을 침착하게 답해줘야 합니다. 신고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는 출동 소방대에 즉시 전달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 작전에 활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 달부터는 그 소방시설을 맡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즉시 시행되니까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 이미 떠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름에는 특히나 물놀이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방법이 있다면요? 네. 바다에서 피서를 즐기실 때에는 이안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안유란 바다 쪽에서 들어와 해변을 휩쓸어 다시 바다 쪽으로 가는 파도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휩쓸리면 자칫 먼 바다로 휩쓸려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계곡에서 피서를 즐기실 때에는 갑작스러운 폭우, 소나기 등으로 계곡물이 불어날 경우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의 일기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계곡의 소나 웅덩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기 때문에 수영이 미숙한 분들은 들뜬 마음에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네. 강남 세곡 119 안전센터가 신설됐다는 내용,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까지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수찬 소방재난본부 현장 지휘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 면허를 없애버리고 시외버스 업체 운영권을 줬다는 소식 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 취임한 이재명 지사 측이 다시 한정 면허로 환원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전임 남경필 지사 때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공항버스를 한정 면허로 다시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남 전 지사의 역점 사업이었던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 전환에 대해서 공공자산인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버스업체에 주는 것은 영생흑자 기업을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수차례 비난했었는데요. 예. 인수위원회 측이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시외버스 면허로 바뀐 공항버스를 다시 한정 면허로 환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정 면허를 환원해서 다시 업체를 결정해야 할 텐데, 근데 현재 공항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시외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권을 내놓을 수도 없고, 지사가 바뀐다고 이게 정책 바뀌냐 하면서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위원회 측은 현재 수원권 노선의 공항버스 시외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의 경우에 공항 리무진 버스를 현재 확보하지 못하고 전세 버스를 대신 운영하고 있는데, 예. 이는 관련 법에 따라서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산권과 성남권, 경기 북부권은 이전에 공항버스를 운영하던 업체가 현재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전환 시 재산상 손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수원권을 운영하는 업체 측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기존 업체의 계약 파기로 버스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공항 리무진 버스를 곧 들여올 예정인데 이렇게 정책을 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업체는 기존 업체대로, 새 운영업체는 새 운영업체대로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예, 경기도가 이걸 또 슬기롭게 헤쳐나가야겠군요. 자, 그리고 역시 전임 지사 때 시행됐던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손을 보네요. 네, 인수위 측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노선 입찰제를 중심으로 한 새 경기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노선 입찰제는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시장 경제 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서 민간의 일정 기간 위탁 운영하는 방식인데 비수익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향후 초과 수익 환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노선 입찰제를 우선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비수익 노선과 또 택지지구 신설 노선, 또 시외버스의 수도권 광역 노선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에 동참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함께 일반 시내버스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새 준공영제 도입과 공영버스, 복지택시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김학무 기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제도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고 졸속 시행이라고 비판했던 만큼 그때 주장을 했던 사항을 이번에 추진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단이 대폭 강화된다고요? 네, 역시 이재명 신임 경기도지사의 인수위가 밝힌 건데요. 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을 확대해서 불법 금융과 다단계 등 민생경제 범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단, 즉 특사경은 한개과 10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경제범죄수사과를 신설해서 2개과 170명으로 조직을 늘린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식품과 환경, 공중위생, 의약품 등 6개 분야를 담당했는데 여기에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등 경제범죄와 관련한 6개 분야를 더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또 그 경찰 수사 간부 등 17명의 전문 경력직도 충원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청소년들도 많이 쓰고 있는 색조 화장품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최근 문구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색조 화장품과 눈 화장용 화장품 등 60여 점을 수거해서 중금속 함량을 조사했는데요. 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인 안티몬이 기준치의 최대 10배나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티몬은 금속 원소의 하나로 중독되면 구토나 설사를 유발하고 그 만성적으로는 심장이나 폐, 간 등의 이상을 일으키거나 암 발생의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들 제품은 특히 문구점이나 편의점에서 싸게 판매해서 그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연구원 측은 안티몬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난 화장품은 모두 중국산 색조 화장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하고 판매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When we are wiser. 7월 11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켈틱 우먼이 부르는 썸데이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day we